저는 개인적으로 아플 때 이 약을 제일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 통증이 있을 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통증 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특히 통증 환자를 주로 보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약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럼요. 약이죠? 약국에서 다 탈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일단 약국에서는요, 마약성 진통제는 당연히 구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쵸.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 크게 두 가지 종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아세타미노펜 성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약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쉽게 이 엔세이드를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은요,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열도 떨어뜨려주고 진통 효과도 있지만 대신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없어요. 네,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해열 진통에다가 소염 작용까지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성분인데요. 이거는 통증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 부작용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장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셔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아픈데 뭐 밥을 먹을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 타이레놀 드시고 보는 거죠. 대신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술이랑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시고 최대 용량이 4g이거든요. 그래서 4g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큰 부작용 없이 좀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염 진통제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류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스피린, 성분은 아세틸살리실산인데요. 이거는 예전에는 통증약으로도 많이 쓰긴 했는데 요즘은 워낙에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뭐 위장장애라든지 출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 통증 목적으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에 대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덱시부브로펜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이 3가지는 모두 콩팥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같이 먹어도 돼요? 사실 굳이 드신다면은 안 드시는 게 좋겠지만 굳이 드신다면 타이레놀보다는 이런 엔세이드 계열이 낫습니다. 이건 대신에 단점으로는 위장장애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특히 장기간 복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꼭 위보호제랑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게 뭔가요? 사실 이 3가지 다 진통, 해열, 소염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은 정말 가장 오래된 진통 소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특히나 이 해열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했을 때 열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많이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프록센 성분인데 이제 탁센, 낙센, 이지엔 이런 것들이 다 나프록센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약들과의 차별점이 이제 작용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으면 다른 거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다면 이건 한 12시간까지도 지속이 된다. 하루에 2번 먹으면 되겠네요? 2번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 자체도 이부프로펜보다는 강력해요. 그래요? 네.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나프록센 성분을 먹었다가 이제 위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대신에 이부프로펜을 먹고는 크게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심한 분들은 나프록센은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프록센은 특히나 이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가 많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직접 써봤을 때도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통이라든지 근육통이나 근골격계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나프록센은 이부프로펜에 비해서는 해열 작용은 좀 낮습니다. 그럼 열 날 땐 에드빌, 그다음에 관절 아플 땐 탁센. 탁센 쪽이 낫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덱시부브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에서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만 따로 추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자체가 이부프로펜보다 조금 더 빨리 나타나고 조금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 위장장애 부작용도 이부프로펜보다는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드빌 말고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일 많이 팔려요, 사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타이레놀은 열애로 해놓고 나머지 3개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요즘은 덱시부브루펜이 제일 많이 팔려요. 좀 몰랐네. 몰랐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워낙 오리지널이 이부프로펜이니까 이부프로펜이 제일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덱시부프로펜이 매출액 자체로는 1등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이 엔세이드는 위장장애 부작용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장애 부작용이 가장 덜한 걸로 주세요라고 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덱시부브루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보자면 강한 진통 효과를 누리고 싶으면 나프록센, 그리고 위장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덱시부브루펜이 좋겠습니다. 에드빌 드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덱시부브루펜. 물론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엔세이드 말고 차라리 타이레놀 계열이 좋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막 무릎이 붓거나 막 치통으로 여기 잇몸이 부었어. 염증? 그건 염증이 있잖아요. 그 소염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로는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진통 소염제 중에서는 그래도 덱시부브루펜이 제일 좋다. 그리고 근골격계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장 쪽 문제만 없으면 나프록센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골격계 통증은 이 두통처럼 한 번에 팍 생겼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프록센이 가장 베스트 옵션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2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연질 캡슐인데요. 연질 캡슐은 우리 몸에서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으면 이 약 뒤에 연질 캡슐이 있는 걸 드시는 게 좋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방정입니다. 우리가 ER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제 Extended Release의 약자입니다. 이 Extended Release 서방정은 이제 이중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더 서서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약이거든요. 일반 타이레놀을 예시로 들자면 그냥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지속 효과가 한 4시간에 6시간인데 짧다. 짧죠. 근데 이 타이레놀 ER 서방정은 8시간까지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만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자주 먹는 거 귀찮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된다, 이런 분들은 서방정으로 드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준범쌤은 어떤 약을 선호하시나요, 이 중에? 이게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레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프록센 계열 하나, 이렇게를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 2개는 병용 투여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는 간에서 대사가 되고 하나는 콩팥에서 대사가 되니까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할 때도 이 2개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특히 저는 좀 위장이 좀 튼튼한 편이라서 이 나프록센 계열을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를 먹었을 때 뭔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 2가지를 선호합니다만 다 이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상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통증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약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상비약 살 때 딱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요즘 진통소염제가 남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이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진통소염제 드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여러분, 이 소염 진통제는 아마 남녀노소 불문하고 집에 다 누구나 상비약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 소염 진통제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먹게 되는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약을 드실 때 정말 참고해서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통제의 큰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마약성이 있고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고요. 이 비마약성 진통제 내에도 타이레놀 계열이 있고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엔세이드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염 진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간단하게 이 소염진통제, 이 엔세이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소염진통제는 간단히 말해서 이 콕스라는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보시면 근데 이 콕스는 콕스1하고 2로 나뉘는데요. 이 콕스1은 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혈소판을 지혈시켜주는, 그러니까 혈소판을 응집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콕스2는 통증이나 염증을 오히려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콕스를 억제를 하면 저 콕스2를 억제하면서 통증도 가라앉혀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겠죠. 대신에 콕스1도 억제를 하면서 위점막 손상이라든지 혈소판 지혈이 안 되니까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관 출혈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소염진통제는 모두 다 이 콕스1과 2를 동시에 억제하는 그 비선택적 진통 소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부프로펜, 뭐 디클로페나, 뭐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소염진통제들은 모두 위장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게 셀레콕십이라는 약입니다. 이 셀레콕십은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서 이 콕스1을 억제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을 줄여주는, 위장장애를 줄여주는 거죠? 위장장애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 약은 약국에서 타드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단기간 복용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콕스2만 억제를 하다 보니까 이 콕스1의 역할 중에 하나가 혈소판을 응집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강화가 된 거야. 그쪽을 억제를 안 시키니까. 혈소판 응집이 강해지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 혈관에서 필떡이 생기는 그렇게 거죠? 되면서 혈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일부 논문에서는 이 셀레콕시브, 그러니까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소염진통제가 이런 심혈관계의 위험성과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논문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립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애매하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못 파는구나. 그럼요.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소염진통제, 즉 비선택적 소염진통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잘 생기고 병원에서만 처방 가능한 셀레콕시브는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상황에 따른 가장 좋은 소염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장관계 고위험군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위장이 안 좋다, 그리고 뭐 내시경에서 위염이나 뭐 위궤양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사실 진통소염제는 대부분은 위장 쪽에, 특히 위쪽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위장관계에 부작용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나마 셀레콕시브가 부작용이 가장 적죠.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중에서는 그나마 이부프로펜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나프록센은 이 진통 효과가 강한 만큼 이 위장관계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위장관계에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셀레콕시브를 드시거나 아니면 이부프로펜 같은 걸 드시고 거기에 추가로 꼭 위보호를 하는 위보호제를 같이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혈관계 고위험군인 분들은 어떤 소염진통제를 먹는 게 좋을까요? 셀레콕시브 빼고 그게 맞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셀레콕시브를 빼고 다른 약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 일단 심혈관계 고위험군이 뭔지 아세요? 일단 뭐 당뇨병, 고혈압, 고령, 뭐 흡연, 비만, 뭐 이런 거 있죠. 다 해당합니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니면은 뭐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쪽으로 가족력이나 뭐 과거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이 심혈관계 고위험군에 해당해요. 아마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이 소염진통제, 셀레콕시브는 심혈관계 위험성이 아직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찝찝하니까 이건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 소염진통제 중에서는 그나마 나프록센이 가장
위험도가 덜하다라고 논문에서 밝혀져 있고, 반면에 디클로페낙 성분은 훨씬 더 심혈관계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빼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한 요즘 그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소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 근데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를 함에도 이 나프록센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조심할 거는 이 아스피린하고 나프록센의 복용 간격을 최소 2시간 이상은 텀을 두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냥 같이 먹으면 출혈 경향이 더 커지거든요. 위험하죠, 그러면. 그래서 최소한 2시간의 텀을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혈관계 고위험군은 뭘 먹자? 나프록센을 먹자. 그러면 심혈관이랑 위장관 둘 다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드셔야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은 진통소염제를 안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차라리 타이레놀 계열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냥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다른 진통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정말 이 소염 효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프록센을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위보제를 꼭 같이 먹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상황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범쌤이 정리해 주신 대로 위장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심혈관계가 안 좋은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방 받으시는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들이 평소에 내던 처방 프리셋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진통소염제의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